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유도했던 케플러 제1법칙을 또 간략히 리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예제 한 두 개 정도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케플러 제3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량이 m인 태양을 중심으로 2차원 평면 운동하는 질량이 스몰 m인 행성의 궤도 방정식을 우리가 풀었죠. 그래서 궤도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중심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F는 ma인데 F는 mr 더블 닷은 FR, ER 헷. 그러니까 중심력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가서 어디 가서 중심력에 대해서 좀 가서 적어봐라. 그러면 중심력 F는 힘이 거리의 함수고 방향은 ER 헷.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질문하신 선생님들이 만족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FR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호가 음의 부호면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청력이 작용하면 부호를 플러스로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심력이 작용하는 물체에서 운동하는 중심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r 더블 닷은 FR, ER 헷. 그게 이제 운동 방정식입니다. 근데 2차원 평면상에서의 가속도는 우리가 ER 헷 성분도 있고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그 다음에 그것의 수직한 앵귤러 파트의 이 세타 방향, 이 세타 방향의 성분,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ER 닷 세타 닷인데 힘 자체는 중심력이기 때문에 지름 방향 성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스퀘어가 FR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가속도 성분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ER 닷 세타 닷은 그 자체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타 닷 이 세타 방향의 힘의 가속도가 힘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ER 닷 세타 닷은 정리를 해주면 이게 R분의 M의 DDT의 R 제곱 세타 닷 하고 같고 이게 0이다. 이 성분이 세타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R 제곱 세타 닷이 컨스탄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R 제곱 세타 닷. R 제곱 세타 닷은 앵귤러 모멘텀이 mR 제곱 세타 닷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런 얘기야. R 제곱 mR 제곱 세타 닷이 보존된다. 근데 이제 R 제곱 세타 닷이 각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뭐 거기에다가 라지 m을 스몰 m 그러니까 각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스몰 l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몰 l은 단위 질량당 각 운동량이에요. 스몰 l은 이제 앞으로는 스몰 l은 r 제곱 세타 닷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 제곱 세타 닷이 컨스탄트나 뭐 r 제곱 세타 닷이 컨스탄트나 같은 말이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중심력만 작용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 중심력장에서는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타 방향의 힘의 성분이 존재하면 그건 토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토크가 존재하면 각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중심력장에서는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름 방향의 운동 방정식 m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은 fr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궤도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궤도 방정식은 내가 어떤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위치가 R이 변할 때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가, 세타가 변할 때 R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궤도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궤도 방정식은 중심력장에서 행성의 궤도 방정식은 R을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뭐 R을 갖다가 1 over U 혹은 U를 R분의 1로 치환을 해서 R 닷 하고 R 더블 닷을 다 세타의 미분형으로 시간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세타에 대한 미분형으로 해서 박스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고 이 미분 방정식은 이제 힘이 중심력이라고 하는 게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는 모든 중심력에 다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 같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게 인버스 스퀘어로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중력이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힘 F는 마이너스 GMM 오버 R 스퀘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K를 GMM으로 놨잖아요. 그래서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이 작용하면 FU는 FU분의 1은 KU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R이 1 오버 R을 U분의 1로 나타내주면 그 중력은 KU 제곱이 되고, KU 제곱을 거기다가 넣어줘 보세요. F에다가 넣어주면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ml 제곱분의 k 칸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칸스탄트.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large u를 뭐 small u 빼기 ml 제곱분의 k 이렇게 놓고 그 large u에 대한 그 일반해를 구하고 그걸 small u로 이제 바꿔주면 그 general 솔루션은 u는 a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혹은 세타 플러스 세타 제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뭐 플러스 세타 제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솔루션은 a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플러스 ml 제곱분의 k라고 뒀는데, 우리가 초기 조건 세타 제로를 0으로 놓는 초기 조건을 가지면 u는 r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거로부터 얻은 궤도 방정식은 행성의 궤도 방정식. 이 행성의 궤도 방정식은 힘이 어떤 힘일 때의 솔루션이라고요? 힘이 만유인력일 때 그 만족해주는 궤도 방정식이야. 힘이 R3승분의 1 혹은 뭐 R분의 1일 때 궤도 방정식은 또 다르겠죠. 이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일 때의 궤도 방정식이 R은 1 플러스 K분의 ml 제곱 코사인 세타 분의 K분의 ml 제곱이다. 이걸 얻었습니다. 근데 이 궤도 방정식이 정확하게 우리가 타원의 궤도 방정식,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타원의 궤도 방정식, 그다음에 타원의 궤도 방정식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엡실론이 K분의 ml 제곱, A ml 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 K분의 ml 제곱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유인력을 따르는 그 힘의 장에서, 그러한 중심력 장에서 물체는 가장 일반적으로 타원 궤도를 따른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두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 문제는 뭐 무슨 이게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반지름이 라지 R인, 질량이 M sub 2인 지구를 중심으로부터, 지구 중심에서부터 R sub C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질량이 스몰 m의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데, 이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을 구하시오. 이거는 굳이 타원 궤도 방정식을 갖다가 쓸 필요 없고, 그냥 중력이 90력이구나. mr분의 9제곱은 뭐 gmm 나누기 r제곱. 중력이 곧 90력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푸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그 중심력장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일반적으로 타원 궤도를 따른다고 우리가 솔루션을 구했잖아요. 궤도 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접근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궤도 방정식을, 지금 배운 궤도 방정식을 갖다가 써먹어 볼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의 궤도 방정식은 1 플러스 K분의 AML 제곱 코사인 세타 나누기 그것분의 K분의 ML 제곱인데, 이놈이 정확하게 타원의 궤도 방정식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엡실론이 K분의 ML 제곱, 그 다음에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 K분의 ML 제곱. 그게 가장 일반적인 타원 궤도 방정식인데, 이때 A는 뭐라고? 장축의 반지름을 A라고 했죠. 근데 이 경우는 원운동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원운동한다는 얘기는, 원운동의 경우에 이심률이 있습니까? 원운동은 이심률이 0인 경우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0인 경우야. 그래서 엡실론이 0인 경우니까는 R은 답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A. 그러니까 장반경이 곧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R은 A.
그래서 R sub C가 A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K분의 ML 제곱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경우는 20률이 0이니까. 그래서 그 궤도 반지름을 R sub C라고 하면 그게 R sub C는 K분의 ML 제곱이고 스몰 l은 단위 질량당 각운동량이라고 했죠. 앵귤러 모멘텀은 mr 제곱 세타 다시인데 단위 질량당 각운동량은 r 제곱 세타 다시고 r은 다시 r 제곱 세타 다스는 r 곱하기 r 세타 다시고 이 r 세타 다시 뭐냐면 그게 V잖아. V는 r 오메가. 그죠? V는 r 오메가. 그래서 스몰 l은 rv, 라지 L은 MRV, R 크로스 P가 MRV잖아요. 단위 질량장 가운동량 스몰 L은 궤도 반지름 곱하기 궤도의 접선 방향 속력 RC VC가 L입니다. 스몰 L. 그리고 우리가 K는 GMM이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스몰 L 대신에 RC VC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죠? RC는 GMM분의 M 곱하기 RC VC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타원의 궤도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원운동하는 경우에는 20률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지금 좌변에는 RC가 하나가 있고 우변에는 RC가 두 개가 있으니까 VC의 제곱은 뭐 VC의 제곱은 RC분의 GME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질량에 상관없이 걔는 서로 캔슬되니까 인공위성이 뭐 100kg짜리든 뭐 10kg짜리든 상관없이 인공위성의 속력은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은 루트 RC분의 GM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궤도 반지름이 정해지면 중심력장의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궤도 반지름이 정해지면 거기에다가 100kg짜리를 갖다 놓건 10kg짜리를 갖다 놓건 뭐 10,000kg짜리를 갖다 놓건 그 위성의 속력은 루트 RC분의 GME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인력 상수하고 지구 반지름을 지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로 나타내지면 mg는 gmm 나누기 지구 반지름의 제곱 R2의 제곱이니까 만유인력 상수 gme는 지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 스몰 g 곱하기 R2 제곱하고 같잖아요. 뭐 그렇게 지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만유인력 상수하고 지구의 질량으로 이 인공위성의 속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두 개의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인공위성의 궤도 반지름이 거의 지구 표면에서 돌고 있어. 우리가 사과를 그냥 던진 거나 마찬가지. 지구 표면에 그 수평하게 사과를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던져가지고 원운동을 시키게 된다면 그래서 RC가 지구 반지름하고 거의 같은 지표면에서 인공위성이 돈다면 그때 인공위성의 속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루트 G 타임스 지구 반지름 R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구 반지름이 거의 6,400km고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지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가 9.8m/s의 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지구 표면에서 등속 원운동 하려고 하는 물체의 속력은 8km/s. 여러분이 사과를 초당 8km로 보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과가 지표면에서 빙글빙글 돈다, 등속 원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표면에서 물체가 등속 원운동할 때의 속력은 8km/s.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그젬플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표면 근처에서 원 궤도를 도는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을 지구 중심으로부터 60R2, 지구 반지름의 60배 정도 지구 반지름의 60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놓인 달로 우주선을 보낼 때 추진 전, 지금 그림상에서 추진 전과 추진 후에 이 우주선의 속력 B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달도 사실은 지구 주변으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달이 사실은 지구로부터 완전한 원궤도를 돌진 않아요. 달의 궤도를 내가
지금 점선 까만 점선이 이제 달 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거의 근사적으로 원운동하는 달의 궤도를 까만 점선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이 완전히 원궤도를 도는 게 아니고 얘도 타원 운동을 합니다. 근데 달의 경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운동하는 달의 경우는 이심률이 0.055가 돼요. 그러니까는 거의 원궤도라고 우리가 봐도 되죠. 그러니까는 그 달의 경우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근지점이 R0 3.63 곱하기 10의 8승미터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4.05 곱하기 10의 8승미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가장 가까울 때하고 가장 멀 때가 대략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 달이 지구로부터 60R, 지구 반지름의 60배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 그 R0하고 R1의 대략 그 평균값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구 표면에서 그 등속 원운동하는 우주선을 달로 보낼 때는 추진을 시켜야 되는데, 속력을 높여가지고 까맣게 등속 원운동하던 놈을 추진을 시켜가지고 이제 빨간 점선을 따라서 가서 달에 딱 착륙시키게 하려면, 그러면 이 우주선의 추진 속력이 전과 후의 속력 비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이해를 하셨나요? 그럼 이 문제의 상황을 이해를 했으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이제 우주선의 경우에 지구 궤도 반지름, 지표면 근처에서 돌고 있던 놈을 그 지금 근지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R0가 되는 거고, 그게 지구 반지름에 거의 가깝다고 보는 거고, 근지점에 있던 우주선을 원지점, 달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원지점으로 보내는, R1으로 보내는, 그게 지구 반지름의 60배 되는 지점으로 보내려면 우주선을 그 얼마만큼 추진을 시켜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상황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 한번 풀이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배운 타원 궤도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원 궤도의 일반적인 솔루션은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분의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고, 우리가 그 중력 만일력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물체, 질량이 M인 물체의 궤도 방정식은 R은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분의 K의 ml 제곱. 내가 이제 그 분모에 뭐 K분의 A ml 제곱을 그냥 엡실론이라고 둔 거는, 우리가 그냥 그쪽은 어차피 진폭도 모르니까 K분의 A ml 제곱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값이니까 그거 그냥 엡실론이라고 둬도 돼.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퉁 쳐가지고 엡실론이라고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차피 모르는 거 내가 엡실론이라고 둔 거니까 너무 불편함 갖지 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추진 전에 이 우주선의 속력이 요 위치, 지금 현재 우주선 그림이 놓여 있는 위치에서 추진 전 우주선의 속력이 얼마인가, 그 아까 사실 구한 거죠. 그게 지금 그 위치를 우리가 타원 궤도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가 세타가 0일 때 위치입니다. 세타가 0일 때. 그때 추진 전에 원운동하는 우주선의 속력을 VC라고 하면, 원운동하는 우주선의 속력은 어떻게 구했지? R sub C, R0는 K분의 ML0의 제곱, 이렇게 ML의 제곱, R0는 K분의 ML 제곱이잖아요. 근데 L이라고 하는 거는 RV라고 했죠. RV, 속력 곱하기 궤도 반지름. 그래서 L은 R0 VC니까, L은 VR이니까 이거는 K분의 R0 VC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MR 괄호치고 R0 VC의 전체 제곱, 그래서 R0 제곱 VC 제곱. 이거로부터 등속 원운동하는, 거의 지구 표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우주선의 속력은 VC 제곱은 MR0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VC 제곱은 MR0분의 K,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방금 전에 배웠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위치에서 VC로 움직이던 놈을 세타 이퀄 0인 똑같은 지점에서 추진을 시켰어. 속력을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V0로 만들었어요. V0로 만들어서 달 표면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V0로 만들었으면 이 V0는 어떻게 구하죠? 차이점이 뭘까? 1번 그 추진 전의 우주선의 속력하고 추진 후의 우주선의 속력은, 추진 전에는 검은 점선을 따라서 원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진 후에는 어떻게 가야 돼? 빨간 점선을 따라서 가야 되죠. 추진 후에는 원운동 합니까? 안 합니다. 타원 궤도를 따라서 가는 거잖아. 타원 궤도. 그러니까 20률이 이 경우에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추진 후에 우주선의 속력이 V0가 됐을 때는 이 궤도가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20률이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0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0, 1이지만 20률이 0이 아니, 이 경우는 0이 아니라서 이 경우는 이제 20률이 0이 아닌 걸 대입을 해야 돼. 그럼 R0는 1 플러스 엡실론 분의 KML 제곱 이렇게 되겠지. 1 플러스 엡실론은 KR0 분의 ML 제곱 이렇게 되겠죠. 차이점이 있어요. 20률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앵귤러 모멘텀은 변했나? 추진을 했다는 얘기는 가군동량의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앵귤러 모멘텀도 변했어요. 그 위치는 R0는 안 변했지만 V가 VC에서 V0로 변했잖아. 그래서 1 플러스 엡실론은 KR0분의 ML 제곱인데 이때 앵귤러 모멘텀 스몰 l은 R0의 V0, R0 제곱, V0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R0 제곱, V0 제곱. 이거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VC 제곱은 계산했죠. VC 제곱은 MR0분의 K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걸 VC로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R0 분자에 두 개가 있고 R0 분자에 하나가 있으니까 서로 R0 하나 캔슬되고 VC 제곱은 MR0분의 K니까 결국은 이게 VC분의 V0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죠?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 전의 속력하고 추진 후의 속력 B의 제곱이 1 플러스 20률이야. 1 플러스 20률. 20률을 알아야 돼. 달로 보내려면. 20률이 생겼기 때문에. 타원 궤도가 됐기 때문에 20률이 생긴 거고, 추진 전의 속력 VC하고 추진 후의 속력 V0의 제곱은 1 플러스 20률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죠. 근데 20률은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정보는 지구 초점에서부터 타원 궤도의 초점인 지구에서부터 달까지는 R1. 그 다음에 가장 우주선이 근지점에 있는 R0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R0는 A의 1 빼기 엡실론이고 R1은 A의 1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했는데 지금 1 플러스 엡실론은 결국은 뭐예요? A분의 R1이 되겠지. A분의 R1. 그죠? A분의 R1인데 우리가 A는 모르잖아. R1은 60R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A를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R1은 60R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는 계산하는데 A는 모르잖아. 타원계대 그 장반경 모르죠. 어떻게 할 수 있지? 타원의 정의가 뭐죠? R1 더하기 R0. R1 더하기 R0가 어떻게 되지? 장축의 길이죠? 2A 아니야. R1 더하기 R0가. 그러니까 A는 얼마냐면 R1 더하기 R0를 2로 나눠준 게 A지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R1도 알고 있고 R0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엡실론은 얼마냐 하면 R1은 1 플러스 엡실론 곱하기 R1 더하기 R0 나누기 2니까 1 플러스 엡실론은 어떻게 돼? 2 times R1 나누기 R1 더하기 R0 이렇게 되겠지 뭐. 그죠? 근데 R0는 R0는 R2고 R1은 60R이니까 분모는 60 더하기 1이니까 61R2 지구 반지름이고 분자는 2 곱하기 R1이니까 120R2 그래서
분모 분자의 지구 반지름은 서로 캔슬되고 이게 61분의 120이에요. 61분의 120은 대략 1.4의 제곱입니다. 대략 1.4의 제곱이야. 그래가지고 V0는 추진 후에 이 우주선의 속력을 V0라고 하면 V0는 대략 어떻게 된다고요? 1.4 추진 전에 우주선의 속력보다 1.4배 정도가 커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달로 보내줄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VC 지구 표면에서 원운동하던 우주선의 속력이 아까 8km/s라고 했죠. 그거에다가 1.4를 곱해주면 그게 대략 11.2km/s가 돼. 1.4를 곱해주면 8 곱하기 1.4는 근데 11.2km/s가 어떻게 뭐죠? 이게 바로 지구 탈출 속력의 거의 지구 탈출 속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구를 떠나거라. 내가 지구를 떠나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거의 지구 탈출 속력으로 저기 우주선을 쏴주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근지점에서 타원 궤도의 근지점에서 지구 탈출 속력으로 11.2km/s로 우주선을 추진을 시키면 달 표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플러 법칙의 세 번째 마지막 케플러 제3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케플러 제3법칙은 조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하의 법칙은 그 케플러 제3법칙은 케플러 제2법칙에서부터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타원 궤도고 타원의 두 초점을 그렸고 그 중에 그 초점 중에 한 곳에 이제 뭐 태양이 있는 거죠. 라지 M인 태양이 놓여 있고 20유리 엡실론 장축의 장반경이 A 그다음에 단축의 반지름을 B 그 다음에 지금 타원 운동하는 행성의 질량이 스몰 m인데 그게 딱 그 타원의 중앙 그 위치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같은 거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요 위치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케플러 제2 법칙이 뭐죠? 가군동량 보존 법칙 혹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면적 속도 dA dt를 면적 속도라고 하고 면적 속도의 크기는 EM분의 L 가군동량이고 혹은 이거를 단위 질량당 가군동량으로 나타내주면 2분의 스몰 l 이게 이제 케플러 제2 법칙입니다. 면적 속도는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이게 dA, dt를 우변으로 보내주고 요 놈을 갖다가 한 바퀴 돌려 타원이 그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죠? 그게 주기죠, 주기. 한 주기 동안에 그 타원의 면적이 A가 되고, 그러면 한 주기 동안에 걸린 시간, 그럼 A는 2분의 L 곱하기 타우, 이렇게 되겠지. 한 주기를 제가 타우라고 두면, A는 한 바퀴 돌아왔어. 그럼 타원의 면적 A는 2분의 L 타우, 이렇게 되겠죠? 혹은 주기는 L분의 2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스몰 L분의 2A. 타원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타원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장반경 곱하기 단반경. 타원의 면적이 파이 AB입니다. 장반경이 A, 단반경이 B인 타원의 면적은 파이 AB예요. 여러분 다 알죠? 타원의 면적은 파이 AB라고 하는 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B하고 단반경하고 장반경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B는 우리 타원의 정의에서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R 더하기 R이 얼마라고 했지? 일정한 점이라 R 더하기 R이 얼마라고 했죠? 그게 타원이 장축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R 더하기 R이 2A가 되는 거죠. R 더하기 R이 2A가 그 타원이 만족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그 직각삼각형을 보면 B제곱 더하기 엡실론 A의 제곱은 스몰 r 제곱.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요 경우에 이제 B제곱하고 A제곱하고 R제곱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미 R이라고 하는 거는 R 더하기 R이 2A니까 이 경우에 R이 A가 되겠죠? 명확하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엡실론 제곱 A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B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A제곱 빼기 엡실론 제곱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B를 갖다가 A로 다 단반경을 장반경으로 다 표시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 타우 주기는 타우를 제곱해주면 타우 제곱은 어떻게 돼? 타우 제곱은 L 제곱분의 4파이 제곱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우의 장반경의 그 주기의 제곱 타우의 제곱은 L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은 A제곱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니까 B제곱 대신에 이제 A제곱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원의 정의, 여기 맨 위에다가 좀 적어놓은 타원에서 A 곱하기 1 빼기 엡실론 제곱이 뭐하고 같다 그랬죠? K분의 ML 제곱하고 같다 그랬죠? 그리고 그 K는 GMM. 그치? K는 GMM. 그래서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은 K분의 ML 제곱이고, 이 K는 GMM이니까, 여기는 A가 A4승, 분자에 A4승이 있으니까 이건 4파이 L제곱분의 4파이 제곱 A3승 곱하기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니까 4파이 제곱 A3승의 K분의 ML 제곱 해주면 되겠네. 그게 이제 GMM분의 ML 제곱이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에 이제 L 제곱. 그럼 이제 L 제곱, L 제곱은 서로 캔슬되고 스몰 m 캔슬되면 주기의 제곱. 타원 운동하는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A3승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장반경의 세제곱. 그래서 이게 바로 케플러의 제3법칙이야. 타원 운동하는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고?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이놈이 그 비례상수가 G 곱하기 M 태양의 질량분의 GM분의 4파이 제곱 그게 이제 비례상수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조화의 법칙은 타원 운동하는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그 행성의 질량과는 무관한 스몰 m하고는 무관해요. 이게 이제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